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만삭인 제 언니를 데리고 와서는 당당하게 말했죠. 나는 처형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저는 도장을 꺼내 이혼 서류 위에 꼭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얼씨구나, 좋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의 근거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차연 시작합니다. 거실에 놓인 이혼 서류 위로 도장이 떨어지는 순간 온 가족이 숨을 멈췄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얼씨구나, 좋다. 34살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도장을 꼭 눌러줬어요.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아내, 이런 모습에 민석은 당황했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원하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연의 반응은 민석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울거나 매달리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해 보였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역시 서연이 이해해 주네요. 집도 당연히 제가 가져가고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자신이 결혼하면서 함께 살기 시작한 곳이니까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근데 이 집 4명이인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63살의 김 여사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이 집은 내가 서연이 명의로 해놨어. 너가 뭔데 가져간다고 그래? 민석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전을 잃는 기분이었죠. 그때 36살 지연이 그때까지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석 씨, 그리고 어제 하신 그 말씀도 다 녹음됐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죠. 그 아이 내가 키울게요. 진짜 내 아이처럼 키울 테니까 우리 둘째도 갖자고요. 차영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민석의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았어요. 다정하면서도 은근히 강요하는 그 톤 그대로였죠. 민석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민석이 벌벌 떨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몰상식한 놈은 처음 보네. 너의 차영을 멀로 보고 그런 소리를 했어. 서연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민석에게 내밀었어요. 그 모습이 평소의 순종적인 서연과는 너무 달랐죠.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도장 찍어줬으니까 이제 나가시면 돼요. 짐은 내일까지 빼세요. 서연아, 이건 정말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민석이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녹음 파일 다시 들어보실래요? 어떤 뜻으로 하신 말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연의 목소리엔 평소의 밝음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9개월 된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죠. 민석이 마지막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혹시 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줄까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내 딸들한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이야. 그제야 민석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등졌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먼저 그들을 배신했던 거죠. 서연이 일어나서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 씨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서로 자유롭게 살아요. 민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은 지연이 친정집에 온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평범해 보였던 그 하루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주일 전 그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였어요.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뜨기질을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어요. 민석이 퇴근 인사를 하며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죠.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생했어요. 씻고 오세요. 그런데 거실 한쪽에서 어무원 제부 왔어요? 라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파에 기대한 있던 지연이 배를 감싸며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민석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이 집에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아, 서연 언제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왔어요. 주한이가 출장 가서 심심해서 친정 왔거든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배가 도드라지게 부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연과는 다른 어떤 생동감 같은 거였죠. 김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혼자 있기 뭐해서 며칠 있다 가기로 했어. 괜찮지? 물론이죠. 서연이 계시면 서연이도 좋아하고 민석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 지연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서연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연은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죠. 왜 제부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네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은 오랜만에 활기쳤어요. 김 여사가 지연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고 서연은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역시 엄마 미역국이 최고예요. 지연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행복해했어요. 뱃속의 아이도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맛보고 있는 것 같았죠. 김 여사는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이제 곧 나올 텐데 영양 챙겨야지. 엄마 서연이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요. 아이는 때가 되면 생기는 거라고. 지연이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건 서연에게 늘 마음의 짐이었어요. 인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처형 말이 맞죠. 그런데 처형은 정말 대단해요. 임신에서도 이렇게 밝고 건강해 보이고 모려 별거 아니에요. 지연이 수줍게 웃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렸어요. 서연이 잠깐 젓가락을 멈췄죠. 김 여사도 살짝 눈썹을 찌푸렸어요. 민석의 말투가 평소보다 유독 다정했거든요. 아이도 순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부럽네요. 민석이 지연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지연이 불편함을 느꼈죠. 하지만 재보니까 그냥 관심 표현이겠건 히 하고 넘겼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형부는 언제 돌아와요? 일주일 정도 더 있을 것 같아. 이번 출장이 좀 길어져서 지연이 대답했어요. 민석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형님이 자주 출장 다니시나 봐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익숙해서 지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민석은 뭔가 다른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임신한 처형이 혼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서연과 김 여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석과 지연이 거실에 남았어요. 지연이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을 때 민석이 다가와 말했어요. 처형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형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아요. 별로 힘든 것도 없고 지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민석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진지하고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죠. 그때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어요. 언니 차 좀 먹을래요? 엄마가 임산부한테 좋다는 차 사왔어요. 그래, 고마워. 지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자매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왜 서연은 처형처럼 못할까? 민석은 그런 생각을 할수록 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결국 아이를 낳는 거고 그 아이가 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 그는 언제부터인지 아이 없는 결혼은 실패라고 믿게 됐죠. 자신은 제대로 된 가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어요. 지연은 임신했는데도 밝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자신과 대화할 때 재미있어 보였거든요. 서연은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는데 지연은 달랐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석과 서연이 침실에 누웠을 때 민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처형이 오니까 집안이 활기차네. 그러게요. 나도 언니 있으니까 좋아요. 서연이 순수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엔 이미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밝은 웃음소리, 활기찬 모습, 그리고 임신한 100가지 모든 것이 서연과 비교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석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지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자신의 이런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전혀 몰랐죠. 단지 처형이 있으니 좋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만 역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민석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이 며칠 후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번져나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틀날 아침 지연이 일어나 보니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 제부가 벌써 일어나셨네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민석은 서연이 모든 아침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야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아, 처형?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민석이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투가 어제보다 더 친근해진 것 같았죠. 지연은 그냥 제부가 배려해주는 거겠건 이 생각했어요. 네, 잘 잤어요. 역시 친정이 편하네요. 그러실만해요. 처형 같으면 어디서든 잘 적응하실 것 같은데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뭔가 과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서연이 잠깐 손을 멈췄죠. 왜 남편이 언니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김 여사가 나오며 말했어요. 민서가 오늘 일찍 일어났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처형이 계시니까 더 신경 쓰고 싶어서요. 민석의 대답에 김 여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딸이 임신해서 친정에 와 있으니 사위가 더 신경 써주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석이 지연 앞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놓아주며 말했어요. 이거 임산부한테 좋다고 하던데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근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지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석은 오히려 더 열심히 챙겨줬어요. 물까지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처형은 정말 대단해요. 임신했는데도 이렇게 밝고 속도 깊고 말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남편이 자꾸 언니를 칭찬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지연도 뭔가 불편함을 느꼈죠. 제부 그런 말씀하시면 민망해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고요. 처형처럼 속 깊은 사람. 정말 드물어요. 민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고 있었죠. 김 여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민석아,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좋지 않아. 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형이 정말 훌륭하다는 말이었어요. 민석이 해명했지만 식탁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지연은 불편한 표정이었죠. 민석이 회사에 간 후 새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
왜 갑자기 저러는 걸까?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보다 언니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서연아, 괜찮아? 지연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남편이 언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그냥 임신한 사람 챙겨주는 거겠지. 지연이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부의 시선이나 말투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네. 단순한 배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석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서연이 이거 드세요. 민석이 지연에게 임산부용 비타민을 건네줬어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 이걸 왜 사오셨어요? 임산부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챙겨드려야죠.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보다 너무 다정했어요. 서연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죠. 결혼 3년 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비타민을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안 사도 되는데 괜찮아요. 서연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민석의 말에 지연이 더욱 당황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물론 사실이지만 그 말투에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민석이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서연 형님은 언제까지 출장이신 거예요? 아마 일주일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서연 혼자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민석이 걱정하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관심이 과도해 보였죠. 김 여사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외롭기나 뭐가 외로워? 친정에 와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서연 같은 분이 혼자 계시기엔 아까워요. 민석의 말에 모든 사람이 멈췄어요. 그 표현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부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서영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말이었어요. 민석이 당황해서 해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김 여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제부의 행동이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임신한 처제를 챙겨주는 건 좋지만 뭔가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부의 시선, 말투, 행동. 모든 게 평소와 달랐거든요. 한편 옆방에서 민석과 서연이 누워있을 때 민석이 말했어요. 처영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맞아. 아,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남편이 자꾸 언니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한테는 그런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걸까요? 민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연의 밝은 모습, 임신한 배, 그리고 활기찬 성격까지 모든 것이 서연과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죠. 왜 서연이는 처형 같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물론 그때는 자신의 이런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전혀 몰랐죠. 단지 처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민석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이 며칠 후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으로 번져나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늦은 시간 침실에서 민석과 서연이 누워있을 때였어요. 민석이 갑자기 말을 꺼냈죠. 서연아, 우리 아이 문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서연이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야납고 사는데 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죠. 자신도 원해서 아이가 없는 게 아닌데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민석이 따지듯 물었어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의 이런 압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그럼 서영은 스트레스 안 받나? 서영은 임신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던데 민석이 지연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죠. 왜 자꾸 언니와 비교하는 걸까요? 언니는 원래 몸이 좋아서 몸이 좋다고. 그럼 너는 몸이 안 좋다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예.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남편이 더 짜증내기 뻔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긴 뭐가 달라. 처형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임신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이야. 민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말에 서연이 상처받았어요. 자신은 임신조차 못하는데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언니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글쎄, 밝고 활기차고 뭔가 여자답다고 해야 하나. 민석의 말에 서연이 더욱 위축됐어요. 자신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뭘 열심히 해. 집에만 있으면서 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민석이 비아니 한거리면 말했어요. 서연이 매일 집안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모르는 듯 했죠. 집안일도 하고 당신 식사 챙기고 그런 건 기본 아니야? 다른 집안의 들도 다 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애는 나더라고. 민석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죠. 옆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지연이 잠에서 깼어요. 얇은 벽 사이로 제부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채양은 정말 다르더라. 임신에서도 밝고 대화도 재미있고 민석이 계속 지연을 칭찬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자꾸 언니랑 비교해요? 나는 나인데 비교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채양 같은 사람이 진짜 여자라는 거지. 그 순간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언니랑 결혼하세요. 서연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민석이 당황했죠.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언니가 그렇게 좋으면 언니랑 사세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야, 서연아, 진정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저를 못났다고 하고, 아이 못 낳는다고 비난하고, 이제는 언니랑 비교까지 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조용했던 그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옆방에서 듣고 있던 지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문을 두드렸죠. 서연아,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에 민석이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언니 괜찮아요. 들어와도 돼요. 서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지연이 들어와서 동생을 꼭 안아줬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들려서 아니에요.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다 들었어요. 제부가 자신과 서연을 비교하면서 동생을 상처 주는 말들을 했다는 걸 알았죠. 이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이 당황했죠. 처형,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부부 문제라고 해서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을 이용해서 동생을 아프게 하는 제부가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그때 김 여사도 나타났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에서 깬 거였죠.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서연이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더 났어요. 김 여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민석을 노려봤어요. 민석아, 너가 서연이한테 뭔 말을 한 거야? 그게 아이 문제로 좀 이야기하다가 아이 문제, 그게 서연이 잘못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사위의 이런 모습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답답하면 같이 병원 가든지 위로해 주든지 해야지. 왜 아이 없는 걸 서연이 탓으로 돌려 김 여사가 따지듯 말했어요. 민석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지연이랑 비교했다고 너 정신이 있는 거야? 김 여사가 더욱 화를 냈어요. 민석이 얼굴이 빨개졌죠.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예민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지연이는 지연이고 서연이는 서연인데 왜 비교해? 김 여사의 말에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지연이 서연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그 순간 민석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지연이 서연을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거든요. 자신도 지연에게 그런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서영이 내 안에 왔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물론 말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민석의 마음속에 더욱 위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결국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어요. 서연은 지연과 함께 잡고 민석은 혼자 침실에 남았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이 집안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김 여사가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을 때 지연이 조용히 나왔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지연아, 너도 못 잤지?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옆에 앉았죠. 서연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저런 말을 들으면 누가 안 상처받겠어.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서연도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서연아 왔구나. 차 마실래? 김 여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의 사이에 앉았죠.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시던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어젯밤 일 괜찮아? 응? 그냥 좀 충격이었어.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앉아 있었죠. 제부가 너무 심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지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김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이가 요즘 정말 이상해. 지연이 온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러게요. 저도 느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게 나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가 왜 나가야 해?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지?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야 해? 서연도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제부가 나 때문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이상한 거지. 언니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서연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모습이 새로웠죠. 김 여사가 두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보기에는 민석이가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해요. 어제 그 말들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처음에 말했어요. 제부가 자신과 서연을 비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여사가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민석이 행동을 지켜보자. 더 심해지면 그때 대책을 생각하고 엄마 그런데
만약에 제부가 나한테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걱정을 이빨으로 내뱉은 거였죠.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 여사도 심각한 표정이 됐고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시선이나 말투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여사가 주목을 붉은 쥐었어요.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가만 안 될 거야. 엄마 진정해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서연이 어머니를 달랐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 언니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부가 나한테 비타민 사온 것도 그렇고 너무 과해요. 에이, 그것도 이상했어. 결혼 3년 동안 서연이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사왔으면서 김 여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서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죠. 언니 혹시 내가 없을 때 남편이 뭔가 이상한 말 안 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겼어요. 있어. 어제 형님이 안 계시니까 외로우시겠다는 말도 하고 뭔가 말투가 이상했어. 역시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김 여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단합해야겠어. 민석이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한다면 가만둘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김 여사가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보자. 민석이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거야. 증거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그래, 만약 정말 선을 넘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우리 딸들이 그런 모욕을 당할 순 없거든. 김 여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지연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요? 요즘은 녹음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잖아. 김 여사가 말했어요. 지연이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맞아. 핸드폰 녹음 기능.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몰래 하는 게 맞아.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 여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아, 상대방이 선을 넘으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해. 착하기만 해서는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서연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제부가 더 심해질 거야. 서연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정말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면 녹음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우리끼리 정보를 공유하자. 혼자서는 힘들어도 셋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김 여사가 두 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민석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조용해졌죠. 일단 오늘은 평소처럼 행동하자. 민석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김 여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연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연아, 마냥 민석이가 또 이상한 말을 하면 바로 알려줘. 알겠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그때 민석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석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눈치가 보였거든요. 응, 잠이 안 와서 김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분위기가 냉랭했죠. 서연아, 어젯밤 일 미안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네, 서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석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웅도 어젯밤에 놀랐죠. 네, 좀 놀랐어요. 지연이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평소와 다른 태도였죠. 민석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럼 저는 회사 가 볼게요. 민석이 어색하게 말하며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빨리 나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나간 후 세 여자가 다시 모였어요. 시작됐네. 김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어요. 민석이 정말 선을 넘는다면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거든요. 지연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아직은 모르지만 준비는 해둬야지. 김 여사가 말했어요. 서연도 마음을 굳혔어요. 언니,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세 여자는 그날부터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민석이 곧 상상도 못할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말이 녹음돼요.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오후 김 여사와 서연이 시장에 나간 사이 집에는 지연과 민석만 남았어요.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기질을 하고 있었고 민석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죠. 저 형 혼자 계시네요. 민석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아 보였죠. 네, 엄마랑 서연이가 시장 갔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언제 돌아와요? 1시간 정도 후에 올 것 같아요. 민석이 지연 옆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잠깐 이야기나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부가 자신과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냥 저형 얘기요. 요즘 어때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어제 자매들과 나는 대화가 떠올랐죠.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녹음을 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민석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저 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임신에서도 이렇게 밝고 형님이 정말 부러워요. 민석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망해요. 지연이 불편함을 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고요. 서연이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제부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처형,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지연이 경계심을 가지면 물었어요. 저 처형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형 같은 분이 제 안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민석의 말에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부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솔직한 마음인데 민석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연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민석이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처형 끝까지 들어봐요. 놓아요. 지연이 손을 떼려 했지만 민석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처형, 저 진심이에요. 처형을 보고 있으면 이런 여자가 진짜 여자구나 싶어요. 제부 정신 차려요. 지연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처형이는 정말 답답해요. 아이도 못 낳고 재미도 없고 처형과는 정말 달라요. 처형이 욕하지 마요. 지연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처형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뭔 제안이요? 지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처형이랑은 이혼할 생각이에요. 민석의 말에 지연이 경악했어요. 뭐라고요? 자자자자. 그리고 처형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은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처형이 그 아이, 제가 키울게요. 진짜 제 아이처럼 키울 테니까 민석이 지연의 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석은
자신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왜 미쳤어요? 형님은 어차피 출장 많이 다니고 처형도 혼자 있기 외로우잖아요. 제부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알아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이에요. 처형이랑 저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민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는 비록 제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제 아이처럼 사랑할게요. 그리고 우리 둘째도 갖자고요. 민석의 말에 지연이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부 정말 정신 차려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당신도 서연이 남편이잖아요. 그런 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유너 정리한 건 우리 마음이죠.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은 것 같았어요. 우리 마음이요? 제가 언제 그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지연이 분노하며 물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처형도 저를 좋게 보고 있잖아요. 민석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예의를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한 거였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본 적 없어요. 처형 솔직해져요. 형님보다 제가 더 나을 거예요. 민석이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지연이 확 밀어냈죠. 손 치워요. 처형 화내지 마요. 저 진심이라고요. 진심이면 더 문제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민석이 당황하며 지연에게 속삭했어요. 처형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해요. 생각해봐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할 기색이 없었어요. 서연과 김 여사가 들어왔을 때 거실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했고 민석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 눈치채고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지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이 일어나면 말했어요. 저는 씻으러 갈게요. 민석이 사라진 후 지연은 자신이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제부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 민석이 깊이 잠든 후 세 여자가 조용히 부엌에 모였어요. 지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죠. 엄마 서연아,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여사와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무슨 일이야?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부가 정말 상상도 못할 말을 했어.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언니 설마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우리가 걱정했던 게 사실이었어. 아니, 그보다 훨씬 심했어. 지연이 고개를 처음에 말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형 같은 분이 제 아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민석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연은 입을 막았어요. 서연이랑은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처형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녹음이 계속되자 김 여사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부엌은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김 여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언니 괜찮아? 서연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김 여사가 화를 참지 못하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민석이가 완전히 선을 넘었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남편이 언니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가만둘 수 없지. 이건 정말 김 여사가 말 끝을 흐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녹음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 민석이한테 들려줘야지.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 그냥 들려주기만 하면 될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몬트시아 제부가 그냥 실수였다. 술 먹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어떻게 해요? 서연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선격상 절대 인정 안 할 것 같아. 김 여사가 생각이 잠겼어요. 딸들 말이 맞았어요. 민석이 쉽게 인정할 리 없었거든요. 그럼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겠네. 어떤 방법이요? 지연이 물었어요. 김 여사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민석이가 스스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서연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연아, 민석이가 또 그런 말을 하면 조금 더 유도해봐. 유도요? 응, 민석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지. 김 여사의 말에 지연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더 불편해질 것 같은데요. 물론 힘들겠지만 확실히 끝내려면 필요해. 김 여사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이혼 이야기 말이에요. 서연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여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준비한 걸로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준비한 게 뭐예요? 지연이 궁금해하면 물었어요. 김 여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이 진명의 이야기야. 진명이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결혼할 때 서연이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명의 변경을 안 했어. 자여, 노이가 물었을 때는 물론 서연이 명의로 변경했다고 했지만 아직 엄마 집으로 되어 있어. 김 여사의 말에 지연과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래, 민석이는 서연이 명인 줄 알지만 이 집은 아직 엄마 명이야. 김 여사의 말에 지연이 무릎을 쳤어요. 와, 그럼 제부가 집 가져간다고 해도 소용없네요. 그래, 오히려 민석이가 나가야 해. 김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전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서류도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딸 생각해서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연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제부가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까지 가져간다고 할 때 그때 폭탄을 터뜨리는 거네요. 오, 맞아. 민석이가 얼마나 당황할지 보자. 김 여사가 통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이 점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네요. 윤거를 가려연돈도 의시끌연돈도 되어해. 김 여사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지연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쯤 실행할까요? 민석이가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마 곧 본격적으로 나올 거야. 김 여사가 말했어요. 오늘 제부 표정 보니까 정말 곧 뭔가 할 것 같았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네요. 서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서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김 여사가 두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힘내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네, 엄마. 지연과 서연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세 여자는 마지막 작전 회의를 마쳤어요. 민석이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모르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민석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대담하게 움직일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민석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거실에 앉아있던 네 식구를 보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 계시네요. 잘 됐다. 민석의 목소리에 뭔가 결연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연과 서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민석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김 여사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앉아봐 서연아, 민석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서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죠. 뭔데 그렇게 심각해? 김 여사가 물었어요. 민석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민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한 거예요. 처이영연 오래 생각한 거예요. 처이영연 오래 생각한 거예요. 민석이 이혼 서류를 서연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우리는 맞지 않아요.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요. 김 여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인석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니 차분히 들어보세요. 저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민석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해 놓은 것 같았죠. 지연이 끼어들면 말했어요. 제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처영, 이건 저와 서연 사이의 문제예요. 민석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 이상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달라요. 성격도 생각도 모든 게 안 맞아요. 민석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당연히 제가 가져가야죠.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김 여사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서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김 여사께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민석이 가장 당황한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이혼하자는 거죠? 좋아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민석이 잠깐 당황했지만 곧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서연이 현명하네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네,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서연이 도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민석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 집은 제가 가져가고 서연이 도장을 꾹 누르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근데 이 집 엄마미인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뭐라고요? 이 집 아직 엄마미 형이에요. 몰랐어요? 서연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어머님이 변경하고 서류까지 보여주셨는데 서류는 혹시 몰라서 엄마가 가짜로 만들어둔 거고 아직 엄마미 형이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김 여사가 끼어들면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아직 내 집인데 너가 왜 가져가려고 해? 민석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혼하자고 하신 분이 하지만 그런데 제부 지연이 갑자기 끼어들면 말했어요. 어제 한 얘기도 다 녹음됐는데 서연이한테 들려줄까요?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민석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벌써 잊으셨어요? 제가 당신 아내였다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지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석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아, 그리고 서연이랑 이혼하고 저랑 새로 시작하자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제 아이를 당신이 키우고 둘째도 갖자고 하셨죠. 지연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민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 아니에요. 오해해요. 민석이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녹음 들어볼까요? 안 돼요. 그건 민석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지연이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서연 같은 분이 제 아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핸드폰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녹음 속 민석은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었죠. 그 아이는 비록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정말 제 아이처럼 사랑할게요. 그리고 우리 둘째도 갖자고.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민석은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어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당신이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김 여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내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몰상식한 놈은 처음 보네. 민석이 고개를 들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서연아, 오해야. 내가 정말 그런 뜻으로 오해라고요? 서연이 일어서면 말했어요. 그럼 녹음이 가짜인가요? 당신 목소리가 가짜인가요?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서연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죠. 민석 씨 일어나요. 서연이 남편을. 아니, 이제는 곧 남남이 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오해야. 내가 오해가 뭐예요? 헤이. 녹음을 다시 들어보실래요? 서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석이 고기를 저었어요. 아니야. 들을 필요 없어. 그런데 그건 정말 정말 뭐예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서연이 따지듯 물었어요. 민석이 할 말을 잃었어요. 김 여사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민석아,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너가 한 말은 한 말이야. 어머니 정말 우리 지연이한테 그런 몰상식한 제안을 해놓고 무슨 변명을 하려고. 김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지연도 옆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제부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서연, 저는 정말 서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남이잖아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연이 이혼 서리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도장도 다 찍었으니까 이제 정리하죠. 서연아, 잠깐만. 뭘 잠깐만이에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민석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어요. 언제부터 언니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서연의 질문에 민석이 당황했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갑자기 어제 하루 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서연이 계속 추궁했어요.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끼어들면 말했어요. 서연아, 제부가 처음부터 나한테 이상하게 그렸어. 내가 온 처음 날부터. 정말?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계속 과하게 챙겨주고 이상한 칭찬도 하고. 지연이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비타민도 사오고. 김 여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결혼 3년 동안 서연이한테는 비타민 한 번 안 사왔으면서.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 언니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인 줄 알았어요? 서연의 말에 민석이 더욱 위축됐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언니가 당신 말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계속 다져 물었어요. 지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 마치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석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뭐예요? 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민석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서연아, 제발 뭐예요? 언니한테 그런 제안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자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김 여사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민서가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우리 딸 괴롭히지 마. 어머니가 아니야. 이제 남이잖아.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이 잘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서연이가 이런 사람과 평생 살았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요. 지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요? 기회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3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뭐예요? 그럼 언니한테 한 말은 뭐였어요? 서연이 다시 추궁했어요.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 여사가 일어서면 말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하자. 민서가 짐 싸서 나가.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여기 더 있을 생각을 하는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서연이 이혼 서리를 민석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짐 다 빼주세요. 서연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끝났으니까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리를 받았어요. 정말 끝인 거예요? 네, 끝이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석은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나도 집도 가족도 심지어 자존심까지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도 말이에요. 민석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어요. 짐을 싸기 위해서였죠. 거실에 남은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길고 힘들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거였어요. 석 달 후 같은 거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거실에는 아기 홍품들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죠. 으왕으왕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이 아기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달래고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 왜 우는 거야? 배고픈가? 지연이 아기에게 말을 걸며 웃었어요. 출산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서연이 옆에서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민준이 정말 예뻐. 눈이 언니를 닮았네? 그래, 나는 주한이를 닮은 것 같은데. 지연이 아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김 여사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들고 나오며 말했어요. 지연아, 미역국 식기 전에 먹어. 몸조리 잘해야지. 네 엄마 고마워요. 지연이 아기를 서연에게 맡기고 일어났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죠. 민준아, 이모야. 안녕? 서연이 아기에게 말을 걸자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머, 서연이 보자마자 울음 멈추네. 지연이 신기해야 하며
맛있어요. 민준이가 이모를 좋아하나 봐.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김주환이 출장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지연이 반갑게 달려갔어요. 여보 어서와 민준이 보러 와봐.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주환이 짐을 내려놓고 서연에게 악여 있는 아기를 바라봤어요. 어머, 내가 없는 사이에 또 많이 컸네. 주환이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했어요. 아기가 악바를 보자 방금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아빠 보고 웃네. 주환이 행복해야 하며 아기를 흔들어줬어요.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서연이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형부 출장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처제. 그런데 혼자 있느라 외롭지 않았어요? 주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언니랑 민준이가 있어서 오히려 더 즐거웠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민석이 떠난 후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서연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 밤에 민준이 올 때도 같이 깨서 돌봐주고. 그럼 그렇지.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데. 김 여사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주환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처제, 요즘 뭐 해요? 새로운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서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 지연이 놀라면 물었어요. 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어요. 뭔데 언니한테도 말 안 했잖아. 간병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와, 정말 좋은 일이네. 지연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 참 착해. 남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니. 김 여사가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주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처제 성격에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이제야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정말 밝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지연이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뭐가 그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지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 잘못이 뭐가 있어? 잘못한 건 민석이지. 그래도 만약 내가 안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지연이 미안해하면 말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럼 말하지 마. 오히려 언니가 와서 다행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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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와서 다행이야. 천명한 전템차여 전쟁다녀. 왜요? 전템차여 전쟁다녀. 천리가 안 했다면 민석이가 어떤 사람인지 영원히 몰랐을 거야. 그럼 평생 속고 살았겠지. 서연의 말에 지연이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서연이 정말 시원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여사가 두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딸들 참 대견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 마음이 든든해.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이 뭐야? 내 딸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때 아기 민준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배고픈가 봐. 허서저처. 김 여사가 지연을 재촉했어요. 지연이 아기를 안고 수유를 하는 동안 서연과 주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째, 새 출발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형부도 민준이 아빠 되신 거 축하해요. 아, 아직 아빠라는 게 실감이 안 나네. 주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다 같이 식사를 할 때였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 곧 원룸 하나 얻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있으면 되잖아. 지연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독립하고 싶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독립이라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가까운 데로 갈 거니까 자주 올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저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주한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이사를 때 연락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자매가 함께 아기를 재우며 나는 마지막 대화였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혼자 사는 게, 괜찮아? 오히려 기대돼? 만약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새 그때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어야 해. 그럼 그렇지. 우리 서연이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지연이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민준이도 서연이 잠든하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 그래, 행복하자.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따뜻한 결말이었죠. 가족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걸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서연은 이제 진짜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지연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죠. 김 여사는 두 딸이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민석이 생각했던 소유와 진짜 가족이 보여준 사랑의 차이 느껴지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서연이처럼 용기를 내요. 진실을 마주하고 지연이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가족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진짜 가족을 지키는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